애국 청년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영적 위운으로 빛내갈 청년 존이들의 혁명적 열의가 이 해의 마감을 가까이 하면서 더욱 승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평양시의 10여 명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영약 진출한 것을 비롯해서 올해만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000여 명의 청년들이 당이 부르는 곳으로 탄원했습니다. 박철남 기자가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애국 열기의 근본 바탕이 무엇인가를 취재하기 위해서 당의 청년운동 용도 사적이 집대성되어 있는 청년운동 사적관을 찾았습니다. 우리 청년운동 사적관 13호실에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청년운동 강화 발전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250여 상의 사진 문헌들과 90여 건의 명제들, 그리고 45점의 혁명 사적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운 구품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은 주체혁명의 새 시대와 더불어 비상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 친필 굴발 속에 우리 청년들이 받아야 하는 최대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이지 2012년 청년절을 맞으며 경축 행사도 성대히 진행하도록 해주시고 머나먼 전선길에서 우리 당은 청년들이 비상한 애국적 열의와 무한대한 정신력, 담대한 배짱을 믿고 강성 번영의 설계도에 새 화살표를 그어 나간다는 크나큰 믿음이 어린 축하문도 보내주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이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청년들은 주체혁명 역계승의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시기에 오직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열렬히 청년들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랑과 믿음을 명줄로 새겨하는 우리 청년들은 왕성한 혈기와 열정, 활기찬 투쟁으로 조국의 방방곡곡에 위운의 기념비도를 수많이 일떠세웠습니다. 2015년 4월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장이 첫 현지지도의 자국을 새기신 그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백두대지에서 발휘되는 청년 돌격대원들의 애국심은 우리나라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이라는 것을 힘있게 과시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운을 새로운 시대요로 감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은 지난 10년 동안이 한 일과 맞먹는 방대한 작업 과제를 불과 120여일 동안에 해제끼는 영청년 신화를 안아왔습니다.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이 진행되었던 2015년 10월 3일은 정말이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오보이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크나큰가를 뜻깊게 새기게 한 날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준공식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에서 우리 당은 확실히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청년복이 있다는 뜻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완공된 1호 발전소 온제 영웅청년이라는 굴발과 영웅청년 위원 기념비에 공화국 영웅메달도 새기도록 하여 주시고 당창건 이른돌 경축 열병식에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를 참가시키도록 사랑의 조치도 취해 주시면서 정말이지 우리 청년들의 위운을 기레히 빛내도록 하여 주신 위대한 품이 있었기에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 건설에서 50여 명의 영웅이 배출되고 우리 청년들은 시대의 애국자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청년동맹의 명칭도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으로 새롭게 명명해 주시고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하고 사회주의 건설 투쟁에 헌신하는 애국청년으로 만드는 것을 현 시기 청년동맹의 기본 임무로 밝혀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수도 평양을 세계적인 문명도시로 전변시키기 위한 거창한 대건설을 통해서 조선 청년 투교의 혁명적 풍무와 무비의 장저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평안북도 신호주시와 우주군에 펼쳐진 천지 개벽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안아온 위대한 결실입니다. 2024년 8월 평안북도 피해복구 정부에 파견되는 백두산 영웅청년돌격대 진출식에 몸소 참석하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당의 호소의 실천으로 하답에 나선 우리 청년 건설자들에게 당에서 특별 파견한 별동대라는 감높은 칭호도 안겨주시고 피해복구 전투상에서 부디 앓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도 하셨습니다.
자유로운 오보이의 다심한 사랑은 우리 청년들의 애국료를 더욱 승화시킨 발화점으로 되었고, 그 사랑의 힘은 13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피해 지역에 훌륭한 전변을 안아온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멀고 험한 곳을 한 해에도 여러 차례나 찾으시고 청년들의 투쟁 정신을 높이 평가해 주시며 새시대 용청년 고유의 강이한 정신력과 완강한 실천력, 열혈의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자애로운 오보이의 사랑과 온정이 있어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감 높은 위운으로 빛내는 애국 청년들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에 대한 절대 충성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혁명의 교대자, 계승자로 옥색에 자라나고 있는 애국 청년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의 그 위용을 높이 떨쳐나갈 것입니다. 분당 전국 전민이 총분기하여 당지 9차 대회를 승리자들의 대회로 맞이하자. 우리 손으로 더 좋은 내일을 창조하자. 우리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의 빛발 아래 천지개벽의 세력사가 펼쳐지는 온나라 방방곡곡에 사회주의 새문명 새생활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들을 사회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켜 나가는 당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평안남도 회창군 동년농장, 내양농장, 양춘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한송은 특파기자와 조명남 특파 촬영가가 동년농장, 내양농장, 양춘농장의 새집들이 소식을 취재 촬영해서 보내왔습니다. 산골 농장 마을들의 일도선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은 평범한 농장원들을 쌀로서 당과 혁명을 보위해가는 충직하고 애국적인 근로자들로 내세워주며 공산주의 사회의 문호구에 남먼저 들어서게 하려는 오모니당의 은정 속에 마련된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평안남도와 회창군 안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이 살림집 입사 모임에 참가해서 농장 마을들의 경사를 축하했습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손에 공화국기와 꽃다발을 들고 경쾌한 노래 선율에 맞추어 춤가락을 펼치는 농장원들과 주민들, 아이들로 마을은 명절처럼 흥성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회의 초도구에 남먼저 들어서게 하시려 언제나 마음 쓰시며 농촌진흥의 밝은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야는 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지난날 모래가 쌓여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해서 그 이름도 사구라고 불리우는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사구농장에도 현대적인 새살림집들이 일떠섰습니다. 자연 기복을 따라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문화주택들은 농업 근로자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끝없는 노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리하는 김종원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와 위민 헌신이 하나온 고귀한 결정체입니다. 니철수 특파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청진시 청암구역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건설 역량과 건설 장비들을 보강하고 앞선 공법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현대성과 미학성이 보장된 멋들어진 살림집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고 합니다. 함경북도와 청진시 청암구역의 일꾼들, 근로자들, 살림집에 입사할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전달됐습니다.
흥겨운 농악무가 펼쳐지고 새집들의 경사로 온 마을이 흥성이는 가운데 일꾼들이 농장원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농업 근로자들은 오머니당의 은정이 뜨겁게 승배해 있는 살림집을 더욱 알뜰히 거두며 과학농사 열기를 거저시켜 쌀로서 당을 받들고 사회주의 조기의 융성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할 결의로 가슴거리였습니다. 김봉남 특파기자가 보낸 소식에 의하면 위대한 농촌진흥의 새 시대와 더불어 백두산 기술계 농촌들이 촌지 개벽의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속에 량강도 운흥군 심포농장에도 손경마을이 또다시 솟아났습니다. 노동당 시대에 산촌도 사람도 몰라보게 달라지는 우리 농촌의 발전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새마을은 농업 근로자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가 하나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나라의 운동으로 새생활 새문역을 누려가는 인민의 환희가 흥겨운 춤판으로 펼쳐지고 마을의 곳곳에서는 기쁨의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각지에 파견된 3대 혁명 서조원들이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 나갈 일념을 안고 기술혁명의 기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당 제9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려는 서조원들의 요리가 그대로 실천적 성과로 이어져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기술혁신 과제들이 수행됐는데 평양시에서만도 860여 건의 기술혁신안들이 현장에 도입돼서 증산투쟁, 조략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는 인민경제 전반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수도의 료계군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책임감을 자각한 평양 무게도 전차 공장의 3대 혁명 서조원들이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 해결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조에서는 올해 원료와 자재를 국산화하고 설비들의 원상 원성능 회복 사업과 설비 현대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발포수지 접착부를 우리나라의 훈훈한 원료와 자재를 이용하여 완전히 국산화함으로 이와 함께 서조에서는 주물 생산 공정에 금형 주조기를 새로 제작 설치함으로써 주물품의 정밀도와 정결도를 보장하고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훨씬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 설비들의 원성능 회복과 국산화를 중요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기술혁신 사업을 심화시켜 단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동평양 화력발전소의 3대 혁명 서조원들입니다. 이번에 서조에서는 버이라 지진 혈류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단위의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방주 속에 3호 버이라 지진 계통을 새롭게 개조하였습니다. 하여 지진 혈류를 국가 환경 기준에 도달시켰습니다. 현재 호기당 전력생산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생산에 적극 도입돼서 타빈 직장을 비롯한 모든 직장들에서 일생산 계획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 이바지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전국 3대 혁명 서조 기술혁신 경기에서 우승의 용의를 지닌 경험의 토대에서 대성구역의 3대 혁명 서조원들도 파견 단위의 3대 혁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조에서는 여러 건의 기술혁신안을 구역 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도입해서 설비들의 성능을 개선하고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이들이 창안 제작한 외장재용 분무기는 특허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기술혁신 과제 수행에서는 만족이란 없으며 계속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부단히 창조해 나갈 때 응당한 결실을 안아올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전시회 2025가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14일 옥류 전시관에서 있었습니다. 관계 부문, 출품단위 일꾼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설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식 관광업을 대대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관광 상품을 다양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는 50여 개 단위들에서 출품한 미술작품, 공예품, 개성고려 인삼 제품을 비롯하여 400여 종의 2000여 점의 제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관광기념품 생산 단위별 사이의 경쟁 결의를 불러일으키며 어떤 기념품을 좋아하고 구역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더욱 파악하여 이번 전시회는 관광업을 우리식으로 활성화하며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에 맞게 다종다양한 관광 상품을 생산 판매해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때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중앙과 지방의 단위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널리 일반하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족대 세력들의 책동이 더욱더 악랄해지고 있는 속에 각지의 계급교양 고점을 찾는 복수자들의 대우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수심의 발언점들을 찾는 참관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불구대천의 원수들을 기어이 복수하고야 말 멸족의 의지를 100배 1000배로 가다듬고 있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는 참관자들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문화적 전통과 제부에 대한 가장 악랄한 파괴와 약탈 행위를 감행한 일제의 만행 자료들을 보면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말살하고 또 민족성을 고취하기 위한 책동의 한 고리로 문화재 약탈 행위를 대대적으로 감행했습니다. 식민지 통치 기간의 일제는 우리나라의 곳곳에 왕릉을 비롯한 수천 개의 옛 무덤들을 거의 모두 덕을했습니다. 개성에 있는 온화한 왕릉에 대한 덕을 만행을 통해서도 놈들의 최행을 잘할 수 있습니다. 놈들은 그 묘를 덕을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수많은 경찰과 헌병대까지 동원했으며 묘의 입구를 찾기 위해서 화강석으로 된 묘의 병풍석을 폭파하고 그 안에 있던 달구지 10여 대분의 유물들을 덕을해갔습니다. 평양시 량랑구역 일대에 있는 우리나라의 옛 무덤 가운데 일제의 피해를 받지 않고 벙분이 성한 채로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놈들의 문화재 약탈 행위의 악랄성과 강도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관자들은 일제의 문화재 파괴 약탈 행위는 단순한 강탈 행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준비되고 감행된 국가적 범죄이며 조선의 오랜 역사와 문화, 전통을 말살해서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한 반인륜적 죄악이라는 것을 똑똑히 새겨알았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의 문화재 약탈 행위에 관권과 군권을 총동원해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감행했습니다. 일제는 그 수많은 문화 유물들을 약탈해서 외왕과 왕족, 또 귀족들에게 섬겨바쳤을 뿐 아니라 부하들과 공모해서 일본의 박물관이나 걸동품 장사꾼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서 폭리를 받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관리들과 저사위원, 거거학자, 걸동품 수집가 등의 각종 탈을 쓴 일본 강도배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치 있는 문화재들을 약탈해서 일본으로 실어갔을 뿐 아니라 그 일부를 연구, 진열의 묘목 밑에 형식상 비치했다가 나중에는 일본으로 빼돌렸으며 그것을 뽀듯이 전시해놓고 저들의 국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날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파렴치한 약탈 행위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지금까지도 범죄 역사에 대해 성근하게 반성하고 배상할 대신 오히려 조상들의 날강도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대는 일본 반동들과 끝까지 결산할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越南에서 6일에 들이닥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재해관리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약 57,500채의 살림집이 파손되고 179척의 배가 침몰되거나 파괴됐다고 합니다. 또한 5만여 개의 양어장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지난 3일에 이어 9일 태풍이 또 들이닥쳐 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나라의 북부 지역을 휩쓴 태풍의 용량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큰 물과 산사태들이 발생했으며 그로 해서 11일 현재 18명이 사망하고 140만 명 이상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130여 개의 마을이 침수되고 약 1000채의 살림집이 파손됐으며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비행기 운행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와 정부기관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최근 연간 지구온난화의 후과로 인해 빙하가 급격히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온 상승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빙하 녹음 속도가 매우 빨라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약 340立方km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바다가 얼어있는 기간이 3 내지 4주나 짧아져 모기 사냥이 점점 불리해지면서 북극곰들이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학자들이 조사한 데 의하면 이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북극곰의 마리수가 5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앞으로 인류의 생존에도 보다 큰 위협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이 은하계를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초년색 화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화상은 초신성 잔해들과 맥동별 등 은하계에 존재하는 각이한 별들에 대한 자료가 이전의 것보다 10배나 더 풍부하며 해상도도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새 화상이 은하계에서 별들의 형성 및 사멸 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주는 한편 은하계에 분포되어 있는 우주선과 자기 마당에 대한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부분 지역에서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되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6일부터 전국 평균 상대 습도를 보면은 8일까지는 평년보다 높다가 그 후부터 어제까지는 평년 또는 평년보다 낮아지면서 현재까지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 그 양은 적고 그 후 22일까지 개인 날이 위주로 되면서 상대 습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가랑잎도 많이 쌓이고 또 여기에 상대 습도까지 나타나니 자그마한 불지에도 쉽게 산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산림감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유로 부문에서는 산불을 막기 위한 필요한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서 평년보다 6도, 어제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흐리요,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2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서해안과 함경남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 라손시에서 초당 15m 정도까지 센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유로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위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위주로 중부 이북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15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함경북도 내륙과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2 내지 1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남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이 끼면서 한때 산발적으로 2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으며 내일 밤부터 전반적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약간 추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8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청단 지방으로서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해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과 오후에 대체로 흐린 후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으며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고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 주로 개었다가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 중급경보, 조선 소해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오전에 남서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초당 20m 정도까지 매우 세게 불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오후부터 남서풍이 세게 불다가 밤에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초당 20m 정도까지 매우 세게 불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오후에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초당 15m 정도까지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조선 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조선 동해의 먼 바다와 조선 소해 해상에선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 중급경보, 조선 소해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매우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조금 약해지겠고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조선 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조선 동해의 먼 바다와 조선 소해 해상에선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때문에 내일과 모레 전반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물결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기간에 예견되는 지자기 폭풍에 대한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유압력은 지구물리학적인 요인에 따라서 25일과 26일에 활성이 약한 지자기 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24일과 27일에는 지자기권의 속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이날들의 건강관리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